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왜 여성이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최고의 쇄신인지.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여성 리더십이야말로 그런 그 국민들의 그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.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국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,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 변화와 그 쇄신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우리가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죠. 근데 그것이 정치 공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, 정치 공학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, 또 심지어 포퓰리즘까지 내세우는 그런 것을 정치 공학이라고 우리가 경멸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에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고, 또 지금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그런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낍니다. 평생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또 유신을 미화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, 이렇게 평가를 했고, 어머니의 그 교육 철학이 굉장히 철저하셨기 때문에 뭐 입는 옷이나 먹는 거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우리 중류 그 생활하고 같게 하려고 굉장히 그 철저하게 하셨고, 또 근검절약 정신은 말도 못합니다. 어머니 스스로가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,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다가 이렇게 저하고 관계 없는 데라도 전기가 들어왔으면 이거 아깝다고 끄고, 또 물이 줄줄 새는 데 있으면 제가 수도꼭지를 잠굽니다. 그리고 항상 식사할 때도 어머니가 여기 우리 계속 사는 거 아니다. 이제 아버지 임기가 끝나면 우리 그 신당동집 옛날에 살던 그리로 가는 것이다. 그래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시키셨고, 어머니 스스로가 정말 약한 그 저소득층, 사회 약자들, 어려운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 자활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셨고,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저한테 또 저희들한테 들려주셨거든요. 또 민주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정치 개혁 이런 부분은 저는 거의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정치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, 당내 민주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온통 구박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치 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교과서대로 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치를 모른다, 그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하는 거는 이거 자기 그 정치를 해야지,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중에 자기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그 손해만 볼 거라 했지만,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내 민주화도 이뤘고 또 공천도 개혁적으로 했고,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민주화가 어떻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야권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지, 또 왜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. 정치는 이렇게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, 문재인 후보 경우에는 자신이 몸담았던 그 정권에서 거기서도 핵심적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를 했던 분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때 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미 FTA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든가 그런 거였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완전히 그 반대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. 또 지금 그 야당에서도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그 주장을 하고 하면서 새누리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자료를 쭉 보시면요, 그 정권 시대에 등록금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제일 많이 올랐는데 지금 와가지고 새누리당한테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다는 거, 이것도 참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. 이런 젊은 층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방안들이 있나요?
대학 그 신문인가요? 거기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정책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지 않고 정책만 딱 내놓고 이제 어떤 정책을 택할 건가 할 때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그런 교육이라든가 뭐 저 군대, 뭐 군 복무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제가 5개 중에 3개 분야에서 많은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. 인 중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미니 홈피 그것도 개설했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그 여러 계층 세대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.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나 뭐 남녀노소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서로 잘 맞습니다. 네. 영어는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셨습니까?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거 여러 가지를 배우라고 계속 권유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방학 때도 따로 공부하러 다니고 또 외국인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던 퍼스트 레디 역할을 제가 대행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많은 외국의 그 귀빈들, 그 국빈들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. 그때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이제 어머니가 하시던 역할, 이렇게 많은 외국 손님들을 만나면서 그때 굉장히 요용하게 그 썼습니다. 그 외국어 그 공부한 것을. 소문에 뭐 영어 말고 몇 개 국어를 구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. 불어도 제가 공부를 했고 스페인어도 했고 또 중국어도 그거는 제가 독학으로 했습니다. EBS 그 방송을 보면서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게 외국 가가지고 좀 보람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. 암만 해도 그 나라 말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참 친근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중국에 제가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탕자쉔 국무위원께서 항상 중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바쁘게 그냥 일정 소화하고 공식 행사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.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와서 여기 구경할 때도 많고 좋은 데 많은데 한번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가라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중국말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유 제가 그렇게 좋은 팔자가 되나요?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중국 분들은 웃고 같이 방금 그 말씀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죠. 我哪里有这么好的运气呢? 박근혜식 경제 민주화를 새롭게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는지요?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단에서 내놓은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내놓은 그 경제 민주화 이 정책이 겉으로는 뭐 좀 약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.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.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그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거, 또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 민주화냐 하는 데에 가장 가깝다. 이런 그 평가의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어느 당 어느 후보 할 것 없이 변화, 쇄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또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변화, 또 갈등이 아니라 그 통합으로 이끄는 변화를 꼭 이루어서 100%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드립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그런 그 여성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